자, 이번 시간에는요, 예약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어라고 하는데요, reserved word 또는 이제 키워드라는 단어로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예약어라는 단어하고 키워드라는 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공통적인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어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을 드려보면 그냥 예약어, 키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해주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각각의 컴파일러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미리 정의된 어떤 단어다, 어떤 예약 식별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초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러한 예약어의 의미를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변수를 선언하고 했을 때, 변수 등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인트, 캐릭터 등등등의 키워드가 바로 예약어 키워드 자체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 언어 학습하는 게 이런 예약어의 종류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각각의 언어마다 어떻게 그 의미를 가지는지 그 예약어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어의 종류 같은 경우 프로그램 언어마다 C 언어 계열, C, C++, C#, 자바 등등등의 예약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이제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C# 예약어를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뜨겠네요. 이렇게 MSDN 온라인 자료를 참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C# 키워드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이란 프로그래밍 언어 갖는 검색어, 검색어가 아니라 C#에 관련된 C# 키워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C#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변수를 선언한다. 그러면 변수를 선언한다 했을 때는 캐릭터형으로 선언하겠다. 그러면 여기 캐릭터. 정수형으로 선언하겠다. 정수. 롱형으로 선언하겠다. 롱. 이제 등등등. 어떤 변수 선언할 때 캐릭터로 선언할 거냐, 정수로 선언할 거냐, 큰 정수로 선언할 거냐, 요런 것에 따라서 이제 이 단어들이 틀리다라는 거죠. 실수로 선언하고자 했을 때는 더블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고요. 자, 이러한 단어들, 이미 이제 정의되어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단어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키워드 예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특정한 키워드, 특정한 언어의 C 언어의 키워드를 알고 싶다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C 언어 예약어, C 언어 키워드 또는 이제 C# 키워드, 자바 키워드 등등등, 자바스크립트 키워드 등등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러한 이제 예약어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변수 선언할 때는 변수를 선언한다든가 변수명의 이름을 정한다든가 했을 때는 특히 이제 변수명의 이름을 정할 때 이러한 예약어들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예약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정의된 어떠한 의미를 가진 어떤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약어로 두고, 얘네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변수를 선언한다든가 구조체를 선언한다든가 함수를 만든다든가 등등등의 작업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예약어 목록을 딱 보고 다 그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거고요. 이제 실제 어떤 개발을 진행하면서 쓰지 않는 예약어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컴파일러가 요즘 알아서 대부분의 컴파일러가 잘못 사용되는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 에러를 내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약어 관련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책 같은 거 또는 강좌를 보시면서 학습을 하면서 각각의 예약어들,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예약어 키워드다. 자, 그럼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자, 예약어도 하나의 문자열로 되어 있죠. int, int, 캐릭터, char, long, long, 이렇게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문자열 상수를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리터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리터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 리터럴이라는 단어보다는 상수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수는 그냥 말 그대로 변수와 상수라는 의미도 있고요. 상수는 이제 그냥 어떤 이제 숫자값, 문자열 값, 등등등을 상수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터럴은 프로그래밍 내에서 사용되는 값 또는 상수 또는 문자열 등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리터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터럴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 숫자, 정수 또는 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뭐 A라는 정수형 A라는 변수에다가 1, 2, 3, 4를 넣어놓게 되면 이게 리터럴이라는 거예요. 1, 2, 3, 4가 리터럴이라는 거예요. 문자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1234라는 숫자 값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10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얘가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서 3.141591을 사용한다면 얘는 바로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숫자 리터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리터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며 문자 리터럴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면요 하면서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는 변수를 선언해놓고 문자 하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 홑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 표시로 표시되는데 이게 백슬래시죠. 그 한글 언어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원 표시로 표시되는데 영문 폰트를 사용했을 때는 백슬래시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백슬래시 n과 같은 백슬래시 제로와 같은 기능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여질 때는 이제 문자 두 개로 표현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내부적으로 표현할 때는 얘네들은 단일 문자 하나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이제 1바이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슬래시 n은 콘솔 환경에서 줄바꿈을 나타내는 특수 기호 이스케이프 시퀀스고, 그리고 백슬래시 제로는 백슬래시 0은 문자열의 종결 문자를 나타내는 널 스트링 또는 종결 문자열이라는 이제 종결 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자열에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사용하다 보면 문자열의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백슬래시 제로가 눈에 보이지 않게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특정한 문자열의 종결이다. 문자열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어쨌든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하나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문자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문자열 리터럴 같은 경우는 하나 이상의 문자의 배열, 문자열을 의미하며 큰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큰 따옴표로 안녕하세요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문자열 같은 경우, 또는 숫자형 1234 같은 뭐 숫자 모양의 문자열 같은 경우도 큰 따옴표로 묶어서 그 성질 자체를 문자열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실제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큰 따옴표로 묶어서 저장하게 되면 종결 문자열이라고 해서 모든 문자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종결 문자 널 스트링 백슬래시 제로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종결 문자라는 의미는 백슬래시 제로가 의미하는 거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특수 기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한 문자열에다가 백슬래시 제로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안녕하세요 백슬래시 제로 뒤에다가 또 문자열을 넣어놓게 되면 이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백슬래시 제로 반갑습니다 넣어놓게 되면 나중에 이 내용이 요만큼 내용이 어떤 이제 변수에 담겨지면 안녕하세요 점까지만 출력되고 뒤에 있는 반갑습니다 점은 무시를 해버려요. 왜? 여기가 종결 문자열인지 알고 문자열은 안녕하세요 점까지만 인식을 한다라는 거야.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모든 문자열 뒤에는 백슬래시 제로가 여기 마지막에는 백슬래시 제로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야. 점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뭐 직접 종결 문자를 입력할 일은 뭐 프로그램상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지만 어쨌든 백슬래시 제로가 모든 문자열 뒤에 맨 마지막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한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리터럴이라고 한다. 앞으로 사용할 거고 공부해야 되는 이 키워드라는 것 자체도 리터럴 키워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널, 트루, 폴스, 디폴트 같은 이러한 어떤 문자열들 있잖아요. 얘네들 어떠한 리터럴이긴 리터럴인데 리터럴 중에서도 어떤 키워드 값으로 이미 예약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리터럴 키워드라고 합니다. 널, 트루, 폴스, 디폴트 같은 이러한 단어들은 리터럴 키워드라고 하고,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우리가 값을 대입하는 거, 뭐 10, 20, 30 같은 숫자 값, 3.141592 같은 뭐 실수 값,
뭐 ABC와 같은 뭐 A, B, C와 같은 문자 하나, 그리고 안녕하세요 같은 뭐 어떤 큰따옴표로 묶이는 문자 열 등등등을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미 키워드화되어 있는 거는 리터럴 키워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떠한 키워드, 어떠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떤 변수라든가 어떠한 문법들을 선언을 하고, 그러한 문법에다가 어떠한 리터럴들, 어떤 값들, 어떤 값들을, 값 또는 상수들을 입력을 해놓고, 상수 또는 문자열 상수라든가 숫자 상수라든가 문자 상수, 뭐 리터럴이라는 단어는 상수랑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숫자 상수, 문자 상수, 문자열 상수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리터럴이라는 단어는. 자, 어쨌든 리터럴을 사용해서 어떤 값을 대입을 해놓고 사용을 해주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와 리터럴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래밍 문법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단어, 키워드, 즉 예약어와 리터럴, 즉 상수와 요 두 가지 단어, 키워드와 리터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그 이론적인 설명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